밖으로 단일화할 생각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 내부 단일화나 좀 잘해라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오늘 친한계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의 최측근인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이정주 기자. 이렇게 협박장 날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이거 우당탕탕 했는데 윤상현은 또 이제 임명 취소했다는 단독도 있어요. 아, 그래? 네. 지금 요 몇 시간 사이에 그냥 임명장 주는 게 보니까. 네, 했다 네. 안 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제 캠페인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한마디로 한동훈 쪽은 당권 운동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다음 당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당연히 이게 당권 네. 운동이죠. 예. 당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잖아요. 그래 권성동 나가. 예. 윤상현 나가. 이거 네.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예. 이상하지 않아요? 그 왜냐면 차라리 뭐 단일화의 3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걸었잖아요. 그렇지. 예. 뭐 부부 절연, 네. 뭐 계엄 사과, 그리고 정광훈하고 절연하는 거. 그렇지. 세 개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김문수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요. 예,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계엄 사과 언제 했습니까? 뭐 내가 이게 다시 돌아가면 난 들어 누울라 그랬다. 그거지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했는데도 한동훈 전 대표 PK부터 딱 당권 코스 그 당권인 거 PK, TK 찍고 당권 코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당원들 많은 곳만. 그리고 본인 우호 지역, 네. 본인 51개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위주로 붙었죠, 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코스 타고 올라와서 이제 정점 찍었는데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유승민 예전에 전 의원처럼 마지막에 이게 막 유세하다가 서로 뭐 사이도 나빠도 마지막에는 한 번은 올라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원래는 이번 주나 돼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 선배나 저나 이제 구앵커님하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씹어내는 거야. 한동훈 자 봐라 마지막주에 나온다 하니까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이거 들켰다. 방송 보셨구나. 예, 들켰다 싶어가지고 이거 작전 미스네 하면서 이제 제가 한동훈 그 마지막 주에 나온다 손모가지 걸라 했거든요. 내가 안 나오면 손모가지 날린다. 예, 무조건 나온다. 예, 왜? 손이 한 10개 되나 봐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쉬워요. 예, 그냥 나온다. 예, 네. 두 손도 걸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무조건 선거 전에 나온다. 네가 안 나오나 보자. 근데 이제 좀 쫄려가지고 좀 빨리 나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화합의 장을 보여준 장소가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그 도봉 지역이었던 거고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김재섭 의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서사는 만들어서 갑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당원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 향해서 배신자하고 잘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근데 김문수 하다 보면 한동훈이 막 더 커지는 이런 네. 양상이어서 아 그는 여전히 이제 당권을 위한 긴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는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파별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권을 둘러싸고 서로 누가 먹을 건지를 놓고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경태 의원도 친윤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고 네. 윤상현 의원도 질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왜냐하면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기도 네. 하고 한 그 김문수 후보의 발목을 정광훈 목사가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 연결되어 있는 꼬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평지풍파로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야 뭐 대충 뭐 일단 선거는 뛰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막 이렇게 찌그럭거려 네. 가겠지만 선거 끝나면 이제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아마도 국민의힘부터 개혁신당 이준석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난장이 벌어질까. 그럴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를 한 사람 뱉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다. 너무 사실 치사한 발언이죠. 사실 그거는 진짜 너무한다. 천만 탈모인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나빠 진짜. 예. 아, 전 공짜 안 좋아해요. 근데도 머리 아, 빠지는데. 이게 남편하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여성 탈모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너무 비열해서 전 사실 뭐 이재명 후보한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지난 3년 전 대선 때는 탈모공약 탈모야 세게 했었는데. 세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는 네. 빨리 대선 저 하루 전날이라도 빨리 탈모약 빨리 이거 네. 건강보험 급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장해찬의 워딩이 뭐냐면은 장관도 비대위원장도 공짜로 하더니 대통령 지키겠다는 거짓말로 사기쳐서 당대표도 공짜로 되고 이제 대선 이후에 당권도 공짜로 먹으려는 속내가 눈에 뻔히 보인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옛말이 있다. 이런 말 뱉었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해서 대머리 된 게 아니라 원래 대머리인데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 장해찬 후보가 진짜 꽁자는 게 매라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태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소위 말해서 당권파들 장해찬을 비롯한 윤석열 쪽의 쌍권, 장해찬 이쪽 라인들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당을 지키고 있으면 이거 전당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안 열릴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후보군 지명을 원내대표가 하거든요. 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사실 우리는 권영세 날아간 다음에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모르지. 네, 예, 권영세 예. 날아갔으니까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권자는 원내대표예요 지금. 한동훈 당의 프로세스를 아니까 그거를 딱 집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한동훈 후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선거를 열어가지고 대표를 뽑으면 내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같은 경우는 패배의 책임을 최대한 무르고 물러서 그렇죠. 희석되길 기다렸다가 여는 게 훨씬 더 좌파 이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네. 이준석한테 떠넘기고 지금 이제 어제 보면 메시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단일화했는데 뭐 우리 제가 각자 도생합시다 이렇게 이제 띄우잖아요. 그래고 결국 각자 도생하자고 한 다음에 이준석이 발표하면서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봐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 치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책임을 어느 정도 좀 지어놨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조경태 의원도 들어오려면 스무스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당이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비대위 1년 더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친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쌍권이 있을 때 이제 한덕수 후보로 막 그 메이킹을 하고 있을 그 네. 당시에 결선에서 진 다음에 제일 먼저 걱정한 게 그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그 당대표 선거를 하지 않고 요 비대위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져간다. 이거는 이제 당권파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간다. 그렇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권영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덕수 사태로 권영세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권성동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의 어떤 정치 문법에 따르면 둘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버티고 그 비판을 뭐 연설할 때 마이크만 잡으면 빵 소리가 나고 뭐 권성동 그러면은 뭐라 그랬더라? 그 아무튼 간에 그만두라고. 그만두라는 취지에. 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꺼져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까지 서문시장에서 비난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이유는 당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친윤의 당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 끝나는 6월 4일부터 여기 전쟁입니다. 예, 국민의힘 전쟁이고 아사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자중질환이 사실 선거가 지금 70일 남은 게 아니고 일주일 남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선거도 많이 치러본 분들인데 이렇게 자기 당 안에서 좌파끼리 엄청나게 싸웁니다.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번 대선 어차피 거기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희생을 해봤자 네. 결과는 뻔히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포스트 당권을 보고 지방선거에서 원안을 차지하겠다. 네. 사실 이건 만약에 이런 사실을 만약에 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정치고 선거운동 뭐하러 합니까? 사실 저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실제 그 지역 그 현장에서 하는 선거 운동원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뭐 위에 뭐 쌍권이나 뭐 등등등 이런 수뇌부들이야 뭐 아사리판이지만 실제 지역 선거운동원분들은 거기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이고 사실 이게 하루 나오면 선거운동으로 10만 원 일당 주거든요. 아 10만 원이나 줘요? 10대 만원 포함해서 네. 아니 근데 10만 원이 이렇게 결코 많은 돈이 아닌 게 누가 와요, 그렇죠. 아침 뭐 거의 6시 5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아이고, 네. 아침 인사하시고 또 거의 이게 또 식사도 제공을 못 해요. 각자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거 네. 했다가 또 오전 10시 인사하시고 점심 인사하시고 한 2시간 쉬었다가 또 2시, 4시, 6시 저녁 인사까지 거의 뭐 12시간, 14시간을 일하시는데 그 일당이라도
진짜 비상겸 이후로 워낙 망가진 삶 때문에 정말 그 생활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거기 그 선거운동원분들은 이게 좌우 뭐 여야가 없이 정말 그런 우리 서민들 힘드신 분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받은 것만큼 이상하시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미 선거가 끝났어? 우린 바로 이제 당권 잡고 지방선거 가야 되라는 걸 알면은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저는 이건 진짜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틱 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동기부여가 더 안 되는 거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실체가 하루하루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5차 공판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뭘로 부숴? 도끼로 부수라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있었죠. 초반부터 네. 그 곽종근 사령관의 이제 증언으로 도끼로라도 문을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서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들은 것은 4명이 들쳐업고 들어가서 1명씩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옆에 있던 부관이 듣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변호인단도 포기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 같으면은 나와서 즉각적으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그 군인들도 여기에서 어긋나는 윤석열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상 빼박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고 어떤 자신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선거나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 판을 뒤집어 엎어서 본인이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 혹여라도 만약에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사면받아서 나올 국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투쟁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빼박 녹음 증거 같은 게 또 이제 법정에 현출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 고민했는지 이렇게 사려 깊게 따져봐야 됐는지 정말 우스울 정도로 직접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 같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고 제2의 내란을 회책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내란 당시에 충분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두 사람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둘 다 이정주 기자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네, 어제 이제 수사 받고 어제 저녁 한 8시 반 그리고 9시 한 40분까지 각각 뭐 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동시에 불렀어요. 셋 다. 네. 이게 이제 입을 못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동시에 불러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현재 했던 말 그리고 CCTV를 맞춰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잡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이게 내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버틴 거예요. 사실 초반에 잡아넣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권한대행에 있니, 뭔 자리에 있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지금까지 봐준 거고. 그래 불과 한 몇 주 전까지 한덕수는 출마한다고 나대고 다녔어요. 지금 수사 대상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도 약간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정말 경악할 노릇 끔찍한 거죠. 이래가지고 대선 후보라고 됐으면 지금 만약에 후보 시절에 이렇게 했으면 야당 탄압한다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요. 후보 탄압한다 할 거고. 네. 이런 정당한 수사조차도 자기가 그래 막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가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증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도 국회 국정조사 2월에 열렸는데 거기서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벽을 얘기하는 12월 4일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계엄 선포문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는 주장을 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보니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극적인 행위라는 얘기를 식으로 해야지.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경찰이 입수한 건 제가 들어보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용현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게 찍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면 한덕수의 말대로면은 자기는 경황도 없이 이게 계엄을 한지도 많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반대하고 건의할 틈도 없이 대통령과 김용희 맘대로 했다는 건데 국무회의에 앞서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면은 그냥 서로 만나서 오랜만에 밥 잘 드셨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는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알리바이가 물적 증거를 통해서 탄핵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네. 그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는 그거를 주길래 가지고 와서 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네. 근데 비상입법기구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F4 회의예요. 본인이 이걸 받았으면 분명히 이제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이게 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이 그렇죠. 있어야 네. 집행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가 내려갔을 개연성이 그게 바로 이제 그 계엄 지시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네. 자기는 그거 안 보고 차관한테 그냥 줬다는 거잖아요. 꾸겨서. 근데 실제로 꾸긴 게 아니라 똑바로 된 종이가 나온 것이고 증거로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그 문건을 받은 건데 네. 난 잘 안 보였는데 저기 보니까 멀리서 봤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보였다. 소머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다 틀린 게 CCTV를 통해서 증거가 확인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 범죄 혐의가 너무 위중해서 일단 출국은 금지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급거 출금을 내린 그러니까요.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 사람들 다 구속 수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호처가 CCTV 보관기관을 도가해서 집무실 복도나 예를 들면 회의를 한 회의실에 CCTV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만약에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탄핵 가능한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이게 앞서 말했던 진술과 실제 물증으로 나온 CCTV 영상이나 뭐 서류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즉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있구나. 속된 말로 구랄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단순 뭐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들이 네. 고위공무원으로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하급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나아가서 서로 간에 말을 맞추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구속을 시켜서 정말 변호인 접견에는 다른 사건 관계자 만나지 못하게 접촉 금지도 시키고 아마 말씀대로 구속 상태로 수사가 돼서 구속 기소가 돼서 그렇게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